네, 방금 전에 들은 내용인데 서울에서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예, 첫눈이 소복히 쌓이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도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오전장 분위기는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제 더 밀리지는 않고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씩은 오후장에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어제 약간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늘은 결국에 약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우선 시장 방향성부터 얘기를 한다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겪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오늘 상장을 했죠. 결국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공모주죠. 신규 상장하는 공모주 같은 경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 항상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 당일에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종목의 흥행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사실 장 초반부터 생각하면은 좋지도 않았지만 나쁘지도 않은 시장 분위기였다 정도로 시작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앞두고 나서 당기순이익을 공개를 했었죠. 근데 당기순이익 대비했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크다는 관점에서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사실 있었다는 점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미래에 있는 수익을 땡겨서 지금 현재를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굳이 따지고 보자면은 적자를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 가격 평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머티리얼스도 그랬었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랬었고요. 비슷한 양상인데, 결국에는 계열 회사가 하나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그 계열 회사를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그 모기업이죠. 모기업의 경우에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양상을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대비했을 때는 두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대표적이겠죠. 결국 오늘 한 5%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상장 전까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치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가치가 더 부각되게 되겠지만은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적절한 가격을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의 이제 주가가 좀 조정받는 경향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겠죠. 에코프로가 충분히 에코머티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 부분의 지분법 이익이 에코프로에 반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 부분까지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코프로머티 상장에 대해서 에코프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전자 편집 치료제 저희가 유전자 가위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툴젠이 될 텐데요. 네, 우선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하는 치료제에 대한 세계 최초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 자체가요, 쉽게 말해서 유전자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서 치료를 하겠다라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이제 이 기술이 처음 있었던 거, 이번에 처음 생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부각을 받아왔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제로 약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는 또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거랑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특허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같은 이제 논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전자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전이 가장 대표적인 출전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면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얼추 이제 전 고점 부분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전 고점을 뚫어내느냐, 한 7만 원까지 되겠네요. 7만 원까지 전 고점을 뚫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7만 원까지 뚫어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한가라는 것은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장 높은 30% 상한에서 가격이 멈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사지 못한 이 물량들이 내일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3분기에 실적 장세가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3분기까지 이제 왜 실적 장세가 종료됐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3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이 4분기에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4분기는 실적 장세보다는 지금 오늘처럼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거든요. 결국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도 중요하겠지만요, 당연히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를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까지 오전장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좀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겨울 들어서는 건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뭐 크고 작게 상승을 하고 있고 반대로 뭐 2차 전지나 뭐 HBM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은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금요일장은 이제 오후장 어떤 키워드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또 이왕이라면 다음 주에도 미리 좀 대응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오후장 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 짚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주항공입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10이 시험 비행을 이제 제시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일정으로 치면은 이번 주 토요일이 될 겁니다. 결국에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 현지 시간 11월 18일이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이 스타10이라는 것이 뭐 성공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은 이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의 관심이 필요한데 최근에 그런 관심이 있을 만한 소재들이 많이 줄어들었었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만든다는 얘기가 한 가지 연내 개설한다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상업적인 영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원앱이라든지 스페이스X에서 이제 위성통신 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우주항공과 관련해서 기대보다 큰 모멘텀들이 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국내 시장에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우주항공 관련해서 인텔리안테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보시면은 지금 현재 60일선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제한이 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우주 시험 비행이 성공이라든지 우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좋은 고점까지 지금 60일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좋은 고점까지 위쪽으로는 현재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 이 부분도 중요한데 5월달이었습니다. 5월달에 그 지능형 로봇 개발과 보급과 관련된 촉진법 이제 개정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시행이 이제 오늘자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법안이 나왔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시장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힘을 못 받고 있고요. 올 초에 이제 시세가 많이 났던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었고 또 올 초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는 딱히 막 굵직굵직한 이슈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정책적인 이슈가 뭐 이슈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상당한 편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로봇과 관련된 촉진법,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뉴스만으로도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로봇 관련주에 있어서는 충분히 큰 메리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로보티즈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오늘 뭐 121선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상승 이후에 61선 조정을 받았고 이번에 121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121선을 돌파하고 난다라고 하면 그 위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폭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이 차트상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뭐 이러한 지금 기술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때, 기술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이제 좋은 모멘텀을 통해 1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로보티즈 오늘 소개를 드리고요. 뭐 이제 오늘 이제 내일까지죠. 모레까지죠.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데 가장 뭐 유명한 국내 가장 큰 이제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개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뭐 스마일 게이트, 뭐 로스트아크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작 PL을 비롯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현재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로 이제 차트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NC소프트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가 올 초부터 생각하면 48만 원대에서 현재 4, 5만 원대까지 한 절반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 주가가 떨어졌던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신작을 출시를 했지만 신작들이 뭐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신작들이 NC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신작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리니지 라이트라고 부르고 있죠. 뭐 오딘이라든지 히트2라든지 이런 다른 게임사들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NC소프트에 특화되어 있던 리니지의 이제 파일을 나눠가기 시작하면서 NC소프트의 실적도 조금 나빠지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크지는 않습니다. 뭐 PL이라고 스로맨 리버티라고 하는 신작이 출시 예정인데 그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생각보다는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 자체가 충분히 조정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시장도 조정받았던 점 생각해보면 저가 매수로서도 한번 접근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도 언급드리자면 네오이즈입니다. 피해 거짓이라는 이제 게임을 출시를 했고 한 달 만에 콘솔 판매량 이제 100만 장을 이제 달성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잘 만든 게임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 상승했던 부분은 피해 게임 판매량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치가 개선이 되겠죠. 결국은 수치가 개선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네오이즈나 뭐 NC소프트 뭐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차원에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또 봐야 될 부분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요건 또 이제 별개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작년 8월이네요. 조선대학교에서 이렇게 첫눈이나 이런 눈이 왔었을 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논문을 냈는데 통상 이런 90% 신뢰 수준으로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뭐 음식료품, 의약품, 기계, 뭐 유통업, 금융업 이쪽에서는 좀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경험상 첫눈이 왔을 때 수익률이 좀 괜찮은 거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부산은 눈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눈을 실제로 목격한 적은 거의 없고요. 근데 제가 그런 통설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뭐 현업에 있으면서 서울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첫눈이 오면서 시기적으로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딱 이 시기가 되면은
뭐 주가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장 개선세가 있다는 내용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이것을 뭐 정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번 첫눈을 계기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최근 올 한 2달, 3달 동안 갑갑했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는 뭐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안해한 질문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략 포인트는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